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바이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뭐 전쟁, 그리고 또 공포 이런 거의 대명사가 몽고족 아니면 바이킹 이 정도가 있을 텐데요.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우화와 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킹이 유럽 대륙을 호령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관련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 얘기할 때 아이슬란드 섬이죠? 근데 그린란드는 섬일까요? 아닐까요? 섬입니다. 그린란드까지 섬이에요. 섬과 대륙의 차이는 뭐냐?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그 차이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이고 그린란드는 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마저도 그린란드보다 작기 때문에 다 섬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린란드보다 큰 섬도 없고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는 거죠. 그건 오늘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는 762만 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평방킬로미터로 얘기하느냐 제곱킬로미터로 얘기하느냐가 나이를 보여주는데 제가 아마 들킨 것 같고요. 그린란드가 21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남한이 북한까지 해서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아마 가히 남북한을 합친 거에 10배 정도가 그린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도책 볼 때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린란드가. 그거는 지도를 쫙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동분 모형으로 보면 그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이슬란드에는 수십만 명이 사는데요. 지금 그린란드에는 지금 물론 5만 명 정도 살긴 하는데 그 한참 동안 그린란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에 바로 바이킹이 살았었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스웨덴 쪽의 바이킹들은 주로 러시아 쪽을 갔어요. 그래서 볼가강을 넘어서 지금 키예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수도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 키예프는 바이킹이 만든 도시예요. 거기서 주로 노예나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이슬람에 하고 이슬람 쪽에서 동전이나 사치품들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슬라브라고 하는 슬라브족이란 말이 노예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그 나라 사람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리아지만 한민족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스란 말을 그 국호에 쓰지 않아요. 그리스 말은 굉장히 로마에서 경멸하는 뜻으로 표현된 말이에요. 이것도 얘기가 긴데 나중에 이제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게 이 스웨덴 쪽 바이킹들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 덴마크, 남쪽에 있는 덴마크는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노르만디라고 한 노르만디 공 윌리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프랑스 끝에 뾰족하게 나온 곳이 노르만디인데 거기 상륙작전도 있었고 거기가 이제 덴마크 쪽에서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 쪽에 있던 노르만디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점령을 해서 이제 노르만 왕조를 영국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서양 쪽에 있는 노르웨이 쪽 바이킹들은 서쪽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아이슬란드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자기들도 사실 추운 곳인데. 그거 아세요? 그 노르웨이나 이쪽이 위도우로 보면 만주 북쪽이에요. 되게 추운 곳인데 거기다 더 추운 거죠. 지금도 아이슬란드는 90%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10%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상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더 전진해가지고 그린란드까지 간 거예요. 980년에 도착을 했답니다. 이때 약간의 이민 사기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빨간 털 에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르웨이 바이킹이 속인 거예요. 저기 가면 그린란드라고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섬이 있다. 그래? 아이슬란드도 추운데?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해갖고 무리를 지어 갔는데 가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기를 포함해서 수배도 당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그린란드 일단 상륙을 해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일부가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까지 진출을 해요. 아메리카에 진출해서 마을도 건설했다는 게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어서 바이킹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디언들과 싸웠든지 뭐 어울렸든지 살다가 이제 소멸했어요. 본국과 연락이 끊기고 마찬가지로 그린란드도 한때 5만 5천 명 이렇게 살았었는데 문제는 이게 기후변화가 오면서 기후변화가 언제 왔냐면요. 바이킹이 활발하게 활동한 게 900년에서 1300년이거든요. 그 전에 로마가 멸망할 때 400~500년부터 한 800년 정도까지가 온도가 1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빙하기 오고 가뭄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 뭔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래서 상황이 나아진 이제 900년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농사가 잘 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이킹 쪽에 있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딴 나라 가서 무역을 하다가 좀 더 약탈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 눌러 앉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린란드도 그렇게 살고 있다가 문제는 추위가 되면서 초원이 사라지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물론 농사 자체가 없었지만 유목을 하던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산물만 먹다가 그것도 안 돼서 처침처침 거기 살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멸종이라고 하면 뭐하고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교황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야 쟤는 어떡하냐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바다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역도 안 되고 때마침 흑사병까지 돌아가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으로는 1400년 고즈음에 다 사망했을 거다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들의 뼈가 다 발견돼서 나중에 이렇게 뼈 해부를 해보니까 식사의 80%가 해산물이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용맹하던 바이킹도 기후변화를 넘지 못했던 거죠. 참고로 이 바이킹들이 다 무식할 것 같지만 영국을 점령한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둠스데이 북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영국을 지배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경작 면적, 토지 가격, 소유자, 가축들 이런 거를 전국을 다 통계를 조사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죠. 물론 세금을 걷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게 지금의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돼가지고 연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록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도 못지않은 기록이 많죠. 500권이 넘는 실록이 있고요. 지금 승정원 일기가 번역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일기도 번역이 되고 이러면 아마 압도적으로 기록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다. 뭐 그런 얘기를 곁다리로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중세 온난기에 다시 또 2도가 내려가는 그전 1도만 내려가도 중세가 왔는데 2도가 내려가는 빙하기가 온 거예요. 소빙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뭄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80%가 산이었거든요. 유럽이 다 체벌을 해서 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부족하죠. 농사는 더 안 되죠. 표토층이 휩쓸려 가가지고 땅은 더 황폐해지죠. 그래서 그 탈출구 중에 하나로 잡았던 게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끼친 영향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빙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따뜻한 시절이 돌아왔는데 그게 지금 플러스 1, 2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지금 되려고 해가지고 다시 또 더워서 온난화 때문에 지구에 위기가 왔다. 이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경제사, 나라 살림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